기전 자체를 얘기 들었을 때는 되게 새롭고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의문이었던 건 과연 레이저의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온전하게 변환을 해서 정밀하게 약물 주입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나서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가 고민이신 분들이 병원에 주로 많이 찾아오시고, 네. 그리고 피부결 개선이나 뭐 피부톤 개선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이제 환자분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안티에이징이라는 이제 포괄적인 용어 안에서 적응증으로 해서 미라젯을 이용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한증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손이라든지 그리고 겨드랑이 이런 부위에 시술을 했었고, 그리고 탈모는 예전에 아예 스파 베드까지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탈모 시술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좀 더 안티에이징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드름 흉터나 튼살, 얼굴에 주로 이제 시술을 하고 있고, 튼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바디 전체가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하신 적응증 중에 일부를 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라젯을 시술하는 주기는 3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피부 컨디션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2주에서 4주 정도 사이에서는 조금 시술 주기가 바뀌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얼굴 시술을 할 때는 뭐 5분에서 10분 정도면 사실 충분한 시간인데, 그 튼살 같은 경우에는 범위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질수록 소요 시간이 길어져서 보통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빙샷이랑 스태킹하는 방식의 샷을 둘 다 사용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피부결 개선이나 전반적으로 얼굴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무빙 테크닉이 훨씬 수월합니다.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네.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특정한 이제 여드름 흉터라든지 아니면 튼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포컬하게 약을 넣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태킹 방식으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피층도 깊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구성된 진피층의 깊이도 좀 다를 것이고, 피부 이제 그 피부의 어떤 두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진피층의 얕은 층의 약을 밀어넣는 정도로 했을 때는 마취 크림을 바르면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고, 조금 그거보다 깊어지는 진피층의 깊은 부위라든지 아니면 피하지방층까지 사실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세기가 올라가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 다운타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뭐 출혈이나 상처가 겉으로 나지 않습니다.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정도만 보통 1시간 이내에서 있게 되는데, 뭐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뭐 붉은기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어서 보통 설명할 때 한두 시간 정도 붉은기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외에 이제 흉터나 튼살 치료 같은 경우에 일부러 피를 내는 정도로 강도를 올리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다운타임을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합니다. 미라젯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일시적으로 Z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작은 구멍을,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 안으로 약을 밀어넣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순간순간에는 이제 구멍이 열리겠지만 시술 직후에는 다시 그 구멍이 닫히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주사 바늘이나 바늘을 이용한 인젝터 이런 것들처럼 피부에 부정적인 데미지나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압력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긍정적인 자극,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실제로 콜라겐을 재생할 수 있는 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미라젯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सब시전 효과까지도 바랄 수 있고요. 많은 원장님들이 약물 로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약물 로스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보는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사 시술을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맺혀 있는 액체가 없다고 해서 약물 로스가 없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콜라겐 재생을 할 수 있는 스킨 부스터는 정확하게 진피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에서는 진피층에서도 특히 얕은 진피층, 유두진피층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약물을 주입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깊이가 0.33mm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그 깊이에 의사가 주사 바늘로 숙련되게 넣을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반면에 이제 미라젯은 그런 것들을 정밀하고 고르게 약물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소량의 겉에 보이는 액체가 맺힐 수는 있다 한들 그 맺힌 액체가 로스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걸 인위적으로 닦아내지 않는 이상 약물은 어느 정도 표면 그리고 얕은 진피층 정도, 왜냐면 순간순간 구멍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 로스에 대한 이슈는 사실 별로 그렇게 이제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라젯은 일시적으로 피부에 구멍을 열면서 그 작은 구멍들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주사 시술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세안이나 그런 클렌징을 시술 전에 잘 해야겠고요. 하고 나서 미라젯은 크게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당일에 메이크업을 하거나 이래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당일에 뭐 피부에 큰 자극이나 메이크업 같은 거는 그래도 피해 주시는 게 좀 더 좋긴 합니다. 안티에이징 시술은 기본적으로 피부 결이나 피부톤 개선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물은 미리 주베르기랑 리신의 조합으로 배합을 해놨고 그럼 지금부터 시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술 전에 테스트를 해야 돼서 지금 이런 형태로 제트 에너지가 잘 잡혀 있는지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에너지를 조절해서 시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세기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네. 혹시 중간에 아프신 말씀하세요. 보통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보다 한두 단계 정도 낮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피부를 보니까 좀 여드름 흉터나 모공 넓어져 있는 것들이 많으셔서 그래도 조금 더 단계 올려서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피부가 계속 마찰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 피부를 좀 더 펴주기 위해서 제 손을 이용해서 조금 피부를 펴주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미라젯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환자한테 인지시키는 용도로 하기도 합니다. 한 단계 낮춰서 다른 부위들 조금 하겠습니다. 네, 시술은 되셨고 가급적이면 일주일 내에 술 마시는 거나 이제 레이저 시술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